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자기 오픈을 잘해요. 금세 친해지려고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가 많아요. 오늘 시작은 박수로 시작을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요즘에 뭐 조금 시기적으로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네. 바로 이제 스토킹, 영무원 살해 사건. 네.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전주환이 오늘 오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공개한 전주환은 혐의를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. 왜 이런 스토킹이 자꾸 발생을 할까요? 계속 이런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법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았었잖아요. 작년에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나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허술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이걸 막을 수 있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이 됐던 거죠. 그 전주환 31살인데 어떻게 이렇게 치밀한 얘가 범죄? 머리가 좋아요. 보니까 스카이대 쪽으로 나왔더라고요. 공인회계사 시험도 봤었고 근데 얘가 지능이 결코 낮은 애가 아니구나. 치밀하게 이걸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. 이거 뭐 우발적으로 한 범죄다?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. 아무래도 얘 봤을 때는 스토킹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소도 들어갔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에서 사실 아마 좀 기분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분이 계셨던 곳을 찾아갔는데 근무지도 이전되고 사는 것도 이제 바뀌어지니까 못 찾게 되다 보니까 가보니까 얘도 같은 직장 동료였잖아요.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너무 잘하는 거야. 지하철 내에 허술함도 보이지 않아요?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. 이 사람이 그만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디에 근무하는지를 그걸 보고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신당역이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드문드문 다니고 오히려 저녁 시간대 사람이 좀 더 다닐 수도 있는데 낮에가 오히려 사람들이 없는 역들이 좀 있거든요. 저 죄책감도 못 느끼는 것 같은 사람 같아 보여요. 봤을 때는. 왜 살해까지 했냐는 거죠. 그거는 처음 쫓아가고 따라가고 기다리고 근데 이제 계속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자꾸 거절해. 자꾸 거절되다 보면은 본인이 내적인 분노감이 막 올라가요. 왜 자꾸 나를 거부하지? 왜 나를 안 만나주지? 화가 난 상태에서 고소까지도 당했어. 그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는 분노, 적개심으로 올라오는 거죠.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갖지 못하는 건 없애버리자예요. 그러니까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못 가질 거 그냥 파멸시켜버리자. 너무 무서운 생각인 거죠. 현실을 끊어야지 이제. 이게 관심이 안 끊어져. 일반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병리적일 거라고요. 망상장애가 있던가 아니면 성격장애가 있던가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죠. 내가 뭔가 했을 때 안 받아주면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받게 하려고 계속 문자하고 전화하고 기다리고 본인은 괴롭히는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. 정당화를 시키죠. 나는 사랑해서 그런 거다. 사랑해서 그런 거다. 전주환을 봤을 때 약간 걔도 좀 왜소한 편이잖아요. 자기 외모에 대한 신체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갖고 있는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똑똑하고 뭐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열등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. 이 여자애가 마음에 들었지만 자기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할 수도 있는 거고 가뜩이나 내가 열등한 걸 갖고 있는 데다가 거부당했다는 것들이 아무 이유 없이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끼리 사내 연애도 하는데 나도 영무원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니야? 불안하지 않을까요? 혹시라도 그런 전조가 있잖아. 전조 증상이라는 게 뭐냐면 하루에 전화가 막 20통씩 와. 너 어디야? 너 몇 시에 어디 간다고 했는데 어디가 있어? 너 왜 거기가 있어? 너 나한테 거기 안 간다고 했잖아. 너 왜 거짓말해? 집요하게 집착하기 시작하는 순간 스톱해야 돼요. 그게 보이거든요.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자기 오픈을 잘해요. 금세 친해지려고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가 많아요. 어떻게 보면 이게 배려나 혹은 사랑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. 잘 챙겨준다. 근데 그게 그 이상 넘어가면 이거는 신경 써주는 게 아니야. 집착이 돼요.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. 이런 행동들이 보였을 때는 일단 스톱을 해야 되는 거죠. 최대한 여기서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의 자존심을 긁어내려서는 안 되는 거죠. 이상한 행동하니까 나 안 만나고 싶어. 갑자기 이별 통보 도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그럼 그렇게 되는 순간 어차피 내가 못 가질 거 다른 사람도 다 못 가지는 게 파괴져 있거든요. 뭔가 다른 핑계를 대서 이 사람하고 거리를 둘 수 있는
이런 헤어지는 것도 잘 헤어져야 돼. 그렇죠. 영무원 사건을 보면서 음. 느낀 게 인식이 이제 바뀐 거야. 음. 예전에 뭐 학력 저기 하고 외모 저기 하면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는 뭐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대학교 좋은데 나온 사람도 조심해야죠. 점점 갈수록 이게 지능 범죄로 가잖아요.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범죄를 하는 거지. 그리고 그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교묘하게 움직이잖아요. 물론 검사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이코패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. 왜냐면 사이코패스들도 사람들하고 상호작용 되게 잘해요. 시대는 그 얘기했잖아. 우리 학교 폭력 얘기하면서. 그쵸?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. 근데 어떻게 해요? 친구들 괴롭히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멀쩡해. 근데 그런 애가 친구들을 교묘하게 괴롭혀. 자, 그런 애가 나중에 좋은 데는 갈 수 있어. 머리가 좋으니까. 근데 지금 한 행동은 변화가 되냐? 똑같아요. 그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낮기 때문에 금방 잡히겠지. 치밀하지 않으니까. 지능이 높은 애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하겠어. 안 잡히려고. 사는 사람보다 더 머리 위에 앉아있을 수도 있잖아. 예전에 본 애는 머리가 정말 좋아서 법대를 간다고 했어요. 근데 걔가 어떤 애였냐면 친구 하나를 굉장히 괴롭히던 애였어요. 가스라이팅을 한 애였어요. 심하게. 근데 외모도 너무 준수해. 집도 너무 잘 살아. 법대 갈 정도의 머리를 갖고 있어요. 그런 거예요, 결국은. 내가 지능이 높다고 해서 범죄를 안 저지른다? 지능이 낮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다? 이런 개념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죠. 그러니까요. 난 오히려 그런 사람 더 무서운 거 더 같아요. 무서운 거. 차라리 모르면 몰라서 안 하는 게 더 많은데 아는 게 많을수록 더 무서운 것 같아요. 그걸 이용하니까, 악용하니까. 그거 보셨어요? 전주환이 한번 잡혔었는데 경찰이 풀어줬다. 네. 그 기사 보셨어요? 네, 맞아요. 이유가 아니 공인회계사까지 한 공부했던 애가 머리가 이렇게 좋은 애가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. 그렇게 머리가 좋은 놈이면 밖에 나가서 더 나쁜 짓을 할 거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은 왜 안 하는 건데?